입니다. 네. 자, 운전하신 분들도 안전운전 하시면서 들으시고요. 다시 찾아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못 찾아온 거 지금 헤매고 계신 노인분들이 5분이 계세요. 한 1분만 좀 여러분 이야기 나누시게요. 반갑습니다. 네. 다시 여러분들 그거 음소거들 좀 조용하신 분들은 제가 하시고 저랑 대화식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초원분들이 많이 못 들어오세요. 포항이나 저기 해남이나 고흥이나 저 전라도 광주 이런 분들 지금 못 들어오신 분들 한 5분 계세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 당황했지만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강의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잘 나가는 강사 없고 처음부터 브랜드가 있는 강사 별로 없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강사라는 직업은 멋지고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위를 누리고 그 브랜드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인내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제 이야기를 통해 조금 하고 있으니까 재미나게 들어주시고 마이크는 저랑 대화할수록 켜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저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부지런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실력 만땅으로 충전해 놨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보내지 말라고 그래도 저는 전국에 있는 기업체나 관공서 담당자들에게 제 프로필을 매일매일 2개 이상 보내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했었고 1년이면 300일 잡으면 600명에게 저의 프로필을 보내게 됐고 10년이면 6,000개의 프로필을 저는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안 들어본 분들은 많아도 제 프로필을 안 받아본 놈은 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와의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블로그를 했어요. 강의가 없는데 에이 강의 없다고 한숨 짓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유명 강사를 쫓아서 베끼고 모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보다 잘하는 강사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 강사를 반드시 넘어서고 싶어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에서 최진기라는 역사 강사, 최진기의 강의를 듣고 쇼킹을 했어요. 저놈은 나보다 더 깊이 있게 안다. 지식이 나보다 훨씬 더 깊고 넓다라는 걸 알고 저는 최진기가 하는 모든 강의를 다 듣고 그 친구보다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최진기는 많이 알지만 재미는 없거든요. 근데 나는 최진기가 아는 모든 강의 내용을 습득하고 거기에 재미를 추가하니까 제가 더 잘하는 강사가 되죠. 한때 유명했던 설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탑을 달린다는 김창옥. 김창옥은 재미만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저는 김창옥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지식의 깊이가 제가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유명 강사를 쫓아서 철저하게 베끼고 모방하고 그것이 안 되면 아까 훌륭한 학과는 모든 걸 훔친 듯이 저는 그들의 강의를 훔쳐서 내 걸로 만드는 데 예를 썼습니다. 저는 시간과 거리, 강사비에 상관없이 강의를 쫓아다닌 것 같습니다. 거제도를 다녀와라. 강사비가 얼만데요? 30만 원이라더라. 교통비도 안 나오고 시간 대비 노동력 착취가 너무 심하지 않나요? 개새끼 그러면 강의 그만둬. 이렇게 말한 분이 우리 멘토 조정호 대표입니다. 조정호 강의 좀 갔다 와라. 언젠데요? 아침 8시부터 한단다. 어디요? 설악산. 그러면 형 5시에 가야겠는데요? 너무 이르지 않아요?
개새끼. 그럼 강의 그만둬. 이렇게 말한 게 저희 형입니다. 저는 강사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토달아본 적이 없고 강의 시간이 빠르네 늦네 불평해 본 적이 없고 거리가 먼에 짬내 가지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여기 이 채팅방에 들어온 여러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MZ세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싸가지 없고 건방진 MZ세대가 아니면서도 강사 세계에만 오면 자기들이 MZ세대인 것처럼 강사비, 시간, 거리에 대해서 불평불만인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인정받기 어렵다. 저는 제가 제일 강사에서 잘했던 게 멘토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1년에 15,000km 이상을 뛰면서 강의를 했죠. 자, 이렇게 한 결과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남의 잘생긴 얼굴을 보면 뭔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예의일 텐데 참 오늘 재미가 없네요. 강의가. 재밌습니다. 멋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미모를 가진 권시현 대표님만 열심히 떠들고 정말 나머지들은 정말 그러네요. 최고예요. 예, 저는 오늘 이런 강의를 할 때 줌교육이고 무료교육이다 보니까 조 대표님이 저에게 단돈 10원 하나 주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중3, 고1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만년 어린이들입니다. 우리 애들과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니스 스타, 더 월드 넘버 원, 더 고트 노박 조코비치가 지금 경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봐야 됩니다, 실은. 근데 오늘 돈도 안 되는 이 강의를 위해서 이 사진을 편집하고 이 사진을 편집하고 이런 사진을 전부 편집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더 좋은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강사의 자세라고 봅니다. 강사라면 한 꼭지의 강의를 위해서라도 미친 듯이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강의의 목표에 맞게 주제에 맞게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 때문에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헝그리 정신으로 강의를 해야 강의가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박수, 겁니다. 박수, 맞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사진 편집을 해도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는 준비해도 님이 씨발놈과 한 명도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누구한테 강의를 한단 말입니까? 일반인들에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강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강의안을 보면서 야, 저 강사 정말 고생했겠구나, 노력했겠구나, 애썼겠구나 라고 박수라도 보내줘야 되는 것이 예의 아니냔 말입니다. 네, 박수, 박수, 박수. 강사계 저는 강사계의 미모 담당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올 1,000만 원을 넘어서 올 2천만 원 이상을 버는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리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억 이상을 버는 강사는 0.5%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0.5% 안에 들어가는 강사가 됐다고 자부하는 겁니다. 그걸 일명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노마드, 유목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강의하고 싶을 때 강의하고 강의하는 장소가 곧 나의 학습장이 되는 인생. 이것이 노마드인이고 진정한 유목민이죠. 저는 조정문 대표와 조종화 강사와 함께 강사의 단계, 시스템의 단계, 컨설팅의 단계를 완성을 해서 전국 25개 도시의 지부와 본부를 두고 전국에 약 3,000명 이상의 강사를 연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강사를 양성하고 강사를 파견하는 일을 하죠. Good to great, 좋은 곳에서 위대해지기 위해서
그 노력의 대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021년, 2022년도까지 무려 3년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하시려면 고개를 숙이고 입을 막고 하는 것이 예인데 서선이 강사님 이빨 다 보입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강사들이 뭘로 사냐? 국가재난지원금으로 살았습니다. 5차에 걸쳐서 50만 원씩.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못 받은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우리 연구소에서 서류 준비할 테니까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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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보세요, 받아보세요, 받으실 수 있어요. 선생님 받을 수 있다고 말해도 못 가져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지레짐작으로 나는 못 받아, 안 돼. 근데 여러분, 연봉이 2억이 넘는 저도 받아냈고 받았고 아직도 한 번을 더 받습니다. 저도 무려 재난지원금으로 250만 원을 물론 부정이지만 수급했습니다. 저는 그런 깡다구가 있어요. 저는 그런 굉장히 끈질긴 면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좋은 말로 승부욕, 근성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코로나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사는 정년기가 50대 초반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47부터 53살까지 가장 고점을 찍는 순간입니다. 특히 저처럼 기업체 강의를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50, 51, 52, 53이 최고의 정점을 찍고 수익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55가 넘어가면 충늙은이라고 해서 이제는 불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담당자들이 젊기 때문에 55만 넘어도 아재 소리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수입이 좋은 그 시점이 코로나였어요. 강사들 3분의 1이 그만뒀죠. 이직하고 전직하고. 왜? 일이 없으니까. 저는 그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파워 블로거로 성장을 했고 파워 유튜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튜브는 3,5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생겼고 약 10,000시간 이상을 시청을 하게 하면서 드디어 저도 유튜버에서 돈이 이번 달에 120달러가 들어왔다는 사실. 앞으로 매일매일 25달러 이상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 2달 후면 매일 50달러씩이 들어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삽니다. 대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클릭을 하고 계속 틀어놓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 저는 코로나 시절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지금 괜찮은 수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블로그, 그냥 뭣도 모르고 일기장처럼 썼던 의무감으로 썼던 블로그에 키워드를 넣고 검색 상위 노출 비법을 이해하면서 블로그에서도 많은 강의 의뢰가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애드포스트, 블로그 광고가 되면서 한 달에 블로그에서 8만 원 정도의 수입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서 한 달이면 20여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니까 웬만한 실버 강의 4꼭지를 띄는 효과를 얻고 있는 거예요. 또 보시면 저는 카카오톡 마케팅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찍고 올린 다음에 단 한 번도 그냥 맨살로 카톡에 올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블로그나 유튜브를 읽게끔 호기심을 주는 글과 함께 카톡에 올리죠. 카톡은 가장 강력한 강사의 마케팅이죠. 페이스북, 어떤 사람들은 안 하죠.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SNS는 다 해요. 이게 코로나 때 저의 바뀐 전략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네이버의 영상을 점령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도 저는 끊임없이 암암리에 저의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강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강사는 시집 오기 전에 끝냈어야 했고, 공부는 시집 오기 전에 끝냈어야 했고, 성형도 시집 오기 전에 끝냈어야 하지만 학습과 공부는 다릅니다. 이건 평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보다 강의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서 그의 강의를 2꼭지 이상 듣는 것이 저의 하루 일과 중에 목표예요. 예를 들어 내가 부산까지 강의 간다. 운전하는 동안 편듯이 재미있는 유튜브도 듣지만 교육적인 내용의 유튜브를, 내가 또 앞으로 하고 싶은 강의의 유튜브를 청취하는 것이 저의 일과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끊임없이 변화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내부자들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추억은 가슴에 묻고 떠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 이것이 내부자들에서 안상구 이병헌이가 했던 말입니다. 추억은 가슴에 묻고 떠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 좀 비슷합니까?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시대가 원하는 교육을 하라. 여러분, 저 인터넷 컴퓨터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혹시 제가 IT에 굉장한 귀재라고 알고 계세요? 네. 보기에는 굉장히 제가 스마트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우리 집에 있는 형광등을 못 갑니다. 그 정도로 저는 기계에 둔해요. 저는 팩스를 보낼 때 팩스의 기능을 몰라서 팩스를 보내면 이 종이가 상대방 팩스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팩스를 보내면 이 팩스의 종이가 전화선을 타고 또르르 말려서 상대방 팩스에 이게 딱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낼 때마다 내가 보낸 팩스의 용지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고 팩스를 계속, 왜 이게 전화선을 타고 안 가지 하고 팩스를 20개 이상 보냈어요. 20번 이상. 그 정도로 저는 기계에 미련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삐삐폰이 나왔을 때, 삐삐가 나왔을 때 삐삐를 딱 이렇게 사놓고 기념으로 우리 누나한테, 어이 누나 나한테 전화 한번 해봐. 삐삐 샀을게. 우리 누나가 삐삐를 전화를 한 거예요. 삐삐가 들 울리잖아요. 얼른 삐삐를 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했는데 삐삐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로 기계에 약해요. 우리 조정문 대표가 처음으로 저는 스키를 가르쳐줬거든요. 그 방에 계신 해남의 최고 부자 양홍연 선생님과 함께 제가 조정문 대표의 스키 수제자입니다. 우주 스키장을 가서 스키를 딱 타는데 우리 누나가 연습하고 있더라고. 자빠지는 연습. 누나, 뭔 스키를 연습까지 하고 탄가? 그냥 타면 되지. 내려오면 되지. 스키를 타고 리프트를 딱 타러 갔는데 리프트가 무릎을 탁 때리면서 딱 앉게 되잖아요. 당황해갖고 그냥 쑥 올라간 거예요, 리프트가. 근데 리프트가 가면 요 안전바를 내려야 되잖아요. 안전바를. 근데 안전바가 어디가 있는 줄 우리 누나하고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키를 리프트 안전바도 없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다가 우리 누나랑 나랑 누나 뛰어내려보세요. 뛰어내려보세요. 이러다가 우리 죽겠네. 저는 이 정도로 기계에 둔한 사람이에요. 우리 누나는 지금도 컴퓨터를 킬 때마다 5m 이상 떨어져서 치고 도망가요. 왜? 컴퓨터 터지는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우리 집안은 컴퓨터에 둔하고 기계에 둔한 놈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는 걸 고집하지 말고 시대가 원하는 교육을 하래요. 우리 조정문 대표가 저한테 디지털 배움터 강의를 하래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래요. 스마트폰 교육을 가르치래요. SNS 교육을 가르치래요. 오늘은 뭐 한 줄 아세요? 5월 5일 날 서울에서 메타버스 배웠습니다. 제페토, 이프렌드, 게더타운. 나 머리 박 터지는 줄 알았고 심장 박수. 답답해서 부정맥 일으키는 줄 알았어. 나 정말 메타버스 너무 배우기 싫거든요. 근데 하래요. 안 배운다고 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 개새끼 그럼 우리 연구소에서 나갈 시키야. 해서 메타버스 배우러 왔는데 정말 배우기 싫어요, 솔직히. 배워야 근데 합니다. 시대가 원하는 교육을 하래요.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네가 잘하는 거 고집하지 말래요. 여러분에게 이 맞습니다. 말씀 드릴게요. 진짜 변화할 거예요? 대답을 하세요. 진짜 변화할 거예요? 네. 네. 정말 변하지 않으면 변화하실 거예요? 죽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강의 분야 바꿔보세요. 네. 저도 인문학 리더십, 폼나는 강의, 간지나는 강의, 엣지나는 강의만 하고 싶어요. 근데 53살 넘어가니까 안 불러줘요. 안 불러준다고요. 안 불러주는 강사는 강사가 아니잖아요. 좀 더 많은 다양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강의 분야 한 번 정도 여러분 바꾸도록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의 주제 여러분 맨날 진로 코칭, 학습 코칭 이런 거 하는 분들 주제가 뭐예요?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가 따라간다. 무슨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있어요. 우리 열심히 살고 쇠가 빠지게 살고 등골 빠지게 산 것도 뭔 죄냐고. 그런데 맨날 강의 주제가 부모의 등뒤를 보고 자녀가 따라간대. 무슨 시대착오적인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하세요. 강의 스킬이요. 나는 원래 재미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강의하지 마세요. 재미없는 분들. 나는 원래 재미가 없고요. 나는 원래 유머가 없고요. 나는 원래 웃지 않고요. 그러면 강의 시장에 나오면 안 되죠. 강사하시면 안 되죠. 강의 스킬 바뀔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이요. 블로그 좀 하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못 썼다고. 오늘 아버지 찾아뵙느라고 못 썼다고. 어머니 병문안 가니라고 못 썼다고. 하여튼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의 사건이 하루의 일과예요. 제발 변화, 내가 잘하는 걸 고집하지 마시고 시대가 원하는 교육을 한번 해보도록 변화하시라. 여러분 중에 억울한 분들 많습니다. 나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조정호는 맨날 혼내더라. 그리고 조정문이 달래줘서 내가 이 조직에 남아있다고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너무 억울해. 나는 진짜 여러분에게 농도 깊은 밀도 높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맨날 조정호한테 혼났대. 그리고 콱 그만둬보려고 했는데 조정문 대표 얼굴 보고 내가 이 조직에 남아있대. 미쳐버리는 일.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것도요. 그거 경쟁력 아닙니다. 아니 내가 젊었을 때 공부를 안 했으면 어렸을 때 학문의 깊이가 낮으면 쇠가 빠지게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은 기본이지. 그것이 무슨 경쟁력입니까? 정은희 강사님 하품하지 마시고 앞만 보고 운전 똑바로 하세요. 차 사고 납니다. 차 사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마케팅하고 열심히 강의 스킬 쌓는 것은 기본이에요. 나는 블로그 썼는데 한 번도 문의가 안 오더라.
나는 그거라고 페이스북 했는데 한 번도 교육 문의가 안 오더라. 그건 여러분의 익스피리언스, 여러분의 단순한 경험에 불과해요. 대부분 강의가 많은 강사들은 미친 듯이 SNS 활용을 한다고요. 그것이 트루스, 진실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읽겠습니다. 꿈. 그게 어떻게 꿈이야? 움직이질 않는데 그건 별이지 하늘에 떠 있는 가질 수도 없는 시도조차 못하는 쳐다만 봐야 하는 별. 네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부딪히고 애를 쓰고 하다못해 계획이라도 세워봐야 거기에 네 색깔이든 냄새든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래야 네 꿈이다 말할 수 있는 거지. 제발 변화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내가 생각하는 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스피치 시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인기 있는 리더는 치어리더. 저를 보면 기분이 좋나요? 조금 무섭나요? 좋아요. 재밌어요. 좋아요? 네. 무서워요? 재밌어요. 좋네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품이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은. 예. 자, 여러분들 보면 기분이 좋고 보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치어리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치어리더는 남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런 그림을 보고도 많은 분들의 표정은 뚱하다 못해 뚜뚜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는 성공 못하는 거죠. 자, 총을 쏩니다. 이렇게 총을 쏘면 목표에 조준될까요? 하기야 이 방에 계신 분들은 군대들을 안 가갖고 이것이 뭔 그림인지도 모르죠. 대통령님이 눈가를 잘못 두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을 두신 곳은 어깨에 짚는 대머리판이지 눈가를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총은 어떻게 쏘는 것이냐? 이렇게 쏘는 겁니다. 눈을 망원경에 두시고 어깨바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끝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표에 집중하고 비전에 집중하고 꿈에 집중하자. 스피치를 잘하는 것이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강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 강사에 대한 명확한 신념을 갖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많은 시간을 쓰는 거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저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고 저도 강의가 없어서 쩔쩔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강의가 없을 때는 저는 제 집단, 우리 멘토였던 조정문 대표에게 매일같이 내가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형은 강의 많은가? 오늘 또 강의 간가? 어디로 강의 간가? 강의 많은 게 좋겠네. 그런 말이에요. 이미 나도 강의 좀 주라고. 강의 많으면 너만 가지 말고. 그리고 싼 강의, 없어 보이는 강의는 나한테 좀 넘기라고. 그리고 하나씩 넘겼던 강의를 제가 차곡차곡 채우다가 지금은 우리 형이 나한테 그래요. 오늘은 어디 가냐? 오늘은 강의가 있냐 없냐? 요즘은 강의 많냐? 이렇게 물어보는 시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강사란 자영업이 아니죠. 여러분 샐러리맨도 아니고 강사는 서비스업도 아닙니다.
강사는 뭐예요? 자유직업.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강사의 일이에요. 그러면 자, 강사라는 직업은 절대 성공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서선희 선생님이나 최순영 선생님이나 허순자 선생님이나 김동희 선생님이나 조종호나 능력은 매 한 가지 자기 분야에 종사하는 베테랑들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능력은 측정이 불가능하고 그래봤자 개찐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무료 강좌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공짜로 우리 강의의 노하우를 알려드린다고 해도 얘도 뭘 만들면서 어린이도 만들 능력이 없으면서 남편 옆에 있는 것도 짜증나면서 이 강의를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2,95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의가 있네 없네 많네 적네 돈을 버네 마네 말하면 도대체 이걸 누구 탓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사는 철저하게 자기의 의지에 따라 되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박수. 여기 들어오신 분들끼리 화이팅! 파이팅! 강사로서의 나의 운명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전부 프리랜서가 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고 어떤 분은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강사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도구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죠.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 나의 생계를 위한 도구, 내 직업의 도구입니다. 강사라는 직업이 정말 좋은 직업이냐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다, 흙수저로 태어났다, 도구입니다. 나는 신문사라는 전문직을 선택했다, 나는 샐러리맨을 선택했다, 나는 식당을 선택했다,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나의 운명을 가를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답니다. 이 도구가 좋냐 안 좋냐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강사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내가 강사 일을 싫어하면, 내가 강사가 되는 걸 두려워하면, 내가 말하는 걸 무서워하면 도구는 하등의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나도 좋고 도구도 좋다면 시대의 흐름, 반역을 잘 구해야 돼. 구멍을 잘 만나야 된다. 이 동네로 갔더니 여기가 아닌 게 왜 다른 데로 가면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궁이라는 한자의 뜻입니다. 궁은 주인, 애사심을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 강사가 되는도 얼마나 강사가 되고 싶어 하는가. 정말 간절한가. 아까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강사로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 좋다고 말하는 기자직을 버린 것보다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영영 후회하는 삶을 살 텐데 내가 강사로서 최소 10번 이상 500만 원 이상을 벌지 못하면 우리 애들 껌팔로 나가야 되고 마누라 일터로 내보내야 되는데 직장으로서도 성공해야 됐고 직업으로서도 브랜드가 올라가야만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를 내몬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해요. 백척간두 진일호 시황세계 현전신.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조 대표 말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니까 감탄을 못 하시는 거죠. start where others to stop. 또 영어로 말하니까 못 알아듣죠. 여러분들은 슬로우 킥 수지큐 이런 거 좋아하시죠? 빰빰빠라바바밤빠바바바바 수지큐 이런 것만 좋아하시죠? 백척간두 친일보 시방세계 현전시 이런 말 해버리면 막 감탄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수준을 너무 높게 잡았나 봅니다. 노인네처럼만 웃는 분들만 계셔가지고 못 알아듣네요. 야, 이 방에서 웃는 분들이 팔선녀들이 옷고름을 풀면서 까르르
바로 웃는 소리가 나와야 됐는데 웃는 소리가 보통 이렇게 나와요. 할머니들만 왔나 봐. 할머니들만. 그래서 강사는 이렇습니다. 아, 1분 되면 또 꺼진답니다. 자, 오줌 누고 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꺼지시면 다시 우리 이산 상복하기로 해요. 제가 아직 저의 본 모습을 안 보여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옷을 벗고 강의해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0분 있다 봬요. 안녕. 네, 알겠습니다. 좀 먹자고 밑에서. 밀봉만. 아까 그거 가져와, 굴도 가져오고. 잠깐.